수요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살펴보면 44.31%를 기록하였습니다. 대형 IPO였던 카카오뱅크와 비교해도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추석 이후 진행되는 6종목의 청약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끝난 후 바로 NH스펙 20호의 청약이 있습니다. 단독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주인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개의 청약이 몰려 있습니다. 하나금융 19호 스펙, 원준, 아스플로, CU테크, K카의 5개 청약이 진행이 되고 청약이 진행되는 증권사는 모두 5개입니다. 추석 전 청약이 진행됐던 종목들의 상장도 있습니다. 9월 말 10월 초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NH스펙 20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스펙 20호는 공모가 2,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스펙이라 우리사주 조합의 물량은 없고 일반 청약자에게 500만 주, 기관 투자자에게 1,500만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스펙치고는 매우 큰 규모인 100억 원 규모로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입니다.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되며 청약 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50만 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50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0억 원이 됩니다. NH투자증권은 아직까지 온라인 청약 시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약을 위해선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합니다. NH스펙 20호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만 원입니다. 유통 물량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스펙 20호는 공모가 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510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의 물량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 공개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은 수량 기준 6.84%입니다. 평균 정도의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된다면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68.18%로 떨어지고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347억 원입니다. 최근 상장한 스펙의 4배 정도는 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청약자가 25%, 기관 투자자가 75%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금융 19호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공모가는 미정이지만 스펙의 공모가는 2,000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 19호 스펙은 일반 청약자에게 137만 5천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공모가 2,000원을 반영한 금액 기준 약 28억 원입니다. 하나금융 19호 스펙은 하나금융투자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등급의 경우 10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공모가 2,000원 기준 청약 증거금은 2억 원입니다. 우대 등급은 일반 등급보다 조금 많은 13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공모가 2,000원 기준 청약 증거금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 있고 청약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만 원입니다. 하나금융 19호 스펙의 상장 시가총액은 126억 원이고 의무보유 확약이 반영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10억 원입니다. 최근 상장한 스펙들과 비교하면 아주 조금 규모가 큰 편입니다.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은 일반 청약자가 25%, 기관 투자자가 75%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스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플로는 반도체에 필요한 공정, 가스를 이동시키는 고정 및 고청정, 공정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 소재 기업입니다. 아스플로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19,000원에서 22,000원입니다. 아스플로의 공모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16.19%인 10만 2천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주식 수로는 15만 7,500주입니다. 주식의 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을 적용한 금액 기준 약 35억 원이 됩니다. 전체 공모 규모는 139억 원입니다. 아스플로의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그룹의 경우 7,500주를 청약하실 수 있고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기준 청약 증거금은 8,250만 원입니다. 우대그룹의 경우 15,000주를 청약하실 수 있고 15,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모두 우대 등급이 적용이 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기간 중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은행 제휴 계좌로 개설하신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스플로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밴드 상단 22,000원 기준 청약 증거금은 11만 원입니다.
아스플로의 유통 물량을 살펴보면 상단 22,000원 기준 시가총액은 약 978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공모주주인 일반 차약자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42.74%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418억 원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의 물량이 72.2%를 차지하고 기관 투자자가 19.5%, 일반 청약자가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스플로는 기존 주주의 유통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CU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U테크는 스마트폰, IT 기기에 사용되는 FPGA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스마트폰의 화면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U테크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5,100원에서 5,600원입니다. 공모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없고 일반 청약자에게 25%인 131만 2,500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주식수는 매우 많아 보이지만 희망 공모가가 낮아 밴드 상단을 기준으로 해도 74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전체 공모 규모는 294억 원입니다. CU테크는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그룹은 6만 5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밴드 상단 5,600원 기준 청약 증거금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우대그룹은 2배인 13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13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해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U테크 청약에 참여하시려면 9월 27일까지 대신증권 계좌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CU테크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밴드 상단 5,600원 기준 28,000원입니다. CU테크의 상장일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상단 5,6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약 989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고 공모 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9.73%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294억 원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청약자가 25%, 기관 투자자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된다면 기관 투자자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원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은 첨단 소재 개발 및 양산을 위한 열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열처리 솔루션은 첨단 소재 개발 및 양산을 위한 필수 공정입니다. 원준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52,000원에서 6만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6만원에서 5,000원이 상승한 6만 5천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경쟁률은 1464.1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제법 괜찮은 경쟁률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살펴보면 원준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수량 기준 44.31%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반 종목으로는 매우 높은 의무보유 확약이고 대형 IPO였던 카카오뱅크와 비교해도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원준의 수요 예측 결과는 매우 좋은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공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공모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3만 주가 배정되어 있고 일반 청약자에겐 25%인 25만 1,202주가 배정되었습니다. 공모가 6만 5천 원을 반영한 금액 기준 163억 원입니다. 공모 규모는 653억 원 규모입니다. 청약은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NH투자증권은 일반 등급 100%의 경우 최대 10,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 6만 5천 원을 반영한 청약 증거금은 3억 2,500만 원이 됩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청약할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NH투자증권은 아직 청약 수수료가 없고 청약에 참여하시려면 청약일 전일인 9월 26일까지 계좌가 있으셔야 합니다. 원준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32만 5천 원입니다. 원준은 공모가 6만 5천 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약 3,266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공모주주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에서 매우 높은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원준의 유통 가능 비율은 38.91%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271억 원이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대폭 배정된다면 원준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준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높아 평균보다는 낮게 배정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0.1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37.02%, 일반 청약자가 12.8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준에는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주는 환매 청구권 의무 부여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표 주관 회사인 NH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환매 청구권을 3개월 부여한 것입니다. 순수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청약자에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것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공모가 65,000원의 90%인 58,500원이 보장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아무리 하락한다 해도 3개월까지는 58,500원을 보장받는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원주는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도 좋은데 자발적인 3개월 환매 청구권까지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상 균등 배정 방식은 전원 균등 배정 방식입니다. 하지만 나눈 몫을 균등한다는 의미이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원 균등 방식과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전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됐던 프롬바이오에도 똑같은 문구가 기재되었고 실제 배정 내역을 보면 50% 고정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는 전국 영업망을 갖춘 온 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K카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34,300원에서 43,200원입니다. K카의 공모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사주 조합에 20%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고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에게 55%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1,818억 원입니다. 규모가 제법 큰 편입니다. 청약 증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는 4곳의 증권사로 진행되고 중복 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NH투자증권의 전체 배정 주식수의 83.5%가 배정되었습니다.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엔 각각 5.5%의 주식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청약 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등급 100%의 경우 14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공모가 상단 43,200원 기준 청약 증거금은 30억 2,400만 원이 됩니다. K카의 청약 규모가 크고 NH투자증권에 배정된 주식수가 제일 많아 일반 등급 100%의 경우에도 청약 한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고 청약일 전일인 9월 29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청약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일반 그룹의 경우 11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11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3,760만 원입니다. 우대그룹은 2배보다 조금 더 많은 2만 3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2만 3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4억 9,680만 원입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일 전일인 9월 29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등급의 경우 5,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5,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4,750만 원입니다.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일반 등급의 경우 11,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1,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약 2억 3,800만 원입니다. 우대 등급은 일반 등급의 2배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시면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K카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공모가 밴드 상단 43,200원 기준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1만 6천원입니다. K카는 공모가 상단 43,2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조 773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고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만이 상장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8%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5,817억 원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청약자가 31.25%를 차지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6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측 결과를 통해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는 만큼 기관 투자자의 비율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 진행되는 6개의 청약 중 하나금융 19스펙, 원준, 아스플로, CU테크는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상장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K카가 2조 773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원준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플로와 CU테크는 비슷한 규모이고 스펙인 NH스펙 20호와 하나금융 190호 스펙이 시가총액이 작은 편입니다. 상장일 유통금액으로 살펴보면 상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의 상장일 유통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비슷한 아스플로와 CU테크 중 CU테크의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적은 상황입니다.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로 살펴보면 아스플로의 청약 한도가 8,250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누구나 우대 등급이 됩니다. 결국 아스플로의 청약 한도는 1억 6,500만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청약은 청약 한도가 아주 낮은 종목은 없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NH스펙 21호와 원준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K카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K카에 배정된 주식의 83.5%가 NH투자증권이므로 세 종목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하나금융 19호 스펙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K카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대신증권은 CU테크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K카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아스플로를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삼성증권은 단독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없고 K카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추석 이후 청약에서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은 필수적인 증권사가 될 것 같습니다. 20일 제한이 있는 증권사들은 지원하는 개설 방법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이 진행된 대신밸런스 제10호 스펙의 결과에 따라 스펙 상장일 기대치는 이제 매우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약기간 중 상장 일정이 변경되어 동시상장으로 진행된 단점이 있지만 스펙의 상장일 성적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던 추세였습니다. 균등 배정만 참여하시는 경우에도 청약 수수료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다면 손해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밸런스 제10호 스펙은 균등 배정으로 6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주를 받았다면 청약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해 주당 2,333원에 받은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대신밸런스 제10호 스펙의 결과를 보면 청약 수수료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스펙은 예전처럼 경쟁률이 매우 낮아야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경쟁률을 확인하시고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스플로는 청약 주식수가 매우 적어 균등 및 비례배정으로 의미 있는 주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균등배정 주식수가 78,750주이고 비례배정 규모도 17억 3,250만원입니다. CU테크는 청약 규모가 크지 않지만 예상 공모가가 낮아 주식수는 많은 상황입니다. 균등배정 주식수가 65만 6,250주입니다. 균등배정으로 주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총액도 일반 종목 중 가장 적고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지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원주는 기존 주주의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것은 단점이지만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발적인 3개월 환매 청구권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장 규모에 비해 청약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균등배정 주식수는 12만 5,601주이고 비례배정 규모는 81억 6,407만원입니다. 좋은 결과에 비해 배정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균등은 추첨 한 주가 되고 비례배정은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K카는 상장 규모가 크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지분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의 지분이 없어도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의 자료는 아직 본격 기업 분석을 하기 전 단순 비교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들의 정보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순차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중 가장 중요한 원준부터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번 추석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